무한대라는 숫자와 그 다음 무한소라는 숫자가 있어요. 자, 배웠어요? 안 배웠어요? 무한대는 안 되고 무한소는 안 들어봤어? 들어봤어? 무한소? 그럼 무한대는 뭐지? 무한대는 기호도 있습니다. 무한대는 이렇게 팔자 옆으로 그리는 거. 얘가 무한대인데 얘는 의미가 뭐예요? 계속 커지는 상태입니다. 일반적인 숫자 체계와 조금 달라요. 무슨 말이냐면 무한대에다가 3을 더해도 얘는 뭐예요? 무한대 새로운 숫자 연산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똑같은 숫자. 왜냐면 커지고 있는 상태니까. 그럼 얘는 무한대가 2를 곱해도 얘는 뭐예요? 무한대고요. 무한대에다가 마이너스 3을 곱하면 얘는 마이너스 무한대 이런 의미거든. 되겠어요? 근데 이 무한대가 추가가 되면 결국 우리는 실수체계라고 배웠잖아요. 맞죠? 실수체계에다가 무한대와 마이너스 무한대를 합치게 되면 우리는 얘를 합쳐서 뭐라고 하냐면 실수 확장체계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실제로 배우는 수직선 전체를 한꺼번에 다 표현할 수 있어요. 왜냐면 수직선을 채우는 건 누구와 누구? 유리수와 무리수 합쳐서 우리 실수라고 이야기하잖아요. 맞죠? 기준이 되는 0이고 드디어 뭘 할 수 있냐면 이 화살표를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계속 커지고 있는 상태, 계속 작아지는 상태. 이 상태를 우리는 뭐라고? 무한대라고 이야기해요. 됐어요? 그리고 우리는 이야기하지만 상태이기 때문에 일반적 연산이 되지 않아요. 알겠죠? 얘가 되지 않고 우리는 이 연산을 하기 위해서 좀 더 과정을 배워야 됩니다. 그게 우리가 뭐냐면 수열의 이제 수렴과 발산이에요. 되겠죠? 자, 그러면 이 무한대인데 그럼 우리가 이거 좀 지울게요. 여러분들 필기할 필요는 없고 이런 걸 배운 적이 있단 말이야. 유리함수를 y는 x분의 1이라는 녀석을 배운 적이 있어요. 그때 여러분들이 분명히 뭐라고 배웠냐면 이 x축이 점근선이라고 배웠거든. 맞나요? 그리고 y축도 뭐라고 배웠어요? 점근선이라고 배웠습니다. 그래서 그래프는 이 두 개의 선과 만나지 않고 이렇게 다가간다고. 맞나요? 그럼 우리는 이쪽으로 가면 금방 이야기했잖아? x가 계속 커져가는 거니까 뭐라고? 무한대라고 이야기했잖아요. 맞죠? 그럼 이 말을 함수값에 집어넣으면 무한대분의 1이라는 숫자가 만들어져요. 됐습니까? 근데 이 무한대분의 1이라는 건 우리 계속 얘기해봤자 이 함수값인데 얘가 이 선하고 만난다고 안 만난다고? 안 만난다. 하지만 함수값은 점점 가면 갈수록 어떻게 돼요? 0에 가까워지지만 0은 아닌 거예요. 그걸 우리는 뭐라고? 무한소라고 이야기합니다. 됐습니까? 0에 가까워지지만 아주 한없이 가까워지지만 0은 아닌 수. 되겠습니까? 그걸 우리는 뭐라고 부른다고요? 무한소. 자, 그래서 무한대는 이렇게 기호가 있는데 무한소는 기호가 없어요. 알겠죠? 기호가 없어서 0에 가까운 숫자라고 해서 그냥 이렇게 그을 거예요. 알겠죠? 의미가. 쌤이 이렇게 뭐 쓰는 건데 예전에 교수님이 쓰시는 그 방법을 그냥 그대로 쓰는 거예요. 기호가 따로 없어요. 그럼 얘는 의미가 뭐라고? 0은 아니고 0에 한없이 가까운 수. 됐습니까? 그러면 우리는 이거를 이렇게 생각해야 돼요. 무한소에서 0을 뺄 수 있잖아요. 맞죠? 혹은 0에서 무한소를 뺄 수도 있잖아요. 그 차이는 어디에 가까워진다? 0에 가까워집니다. 되겠습니까? 근데 그 차이를 표현하고 0에 가까워진다는 걸 표현하기 위해서 우리는 이제 새로운 극한이라는 개념을 쓸 거예요. 됐어요? 자, 이제 한없이 가까워진다 이런 얘기를 할 때 우리는 누구 개념 이제부터? 극한의 개념을 쓰는 겁니다. 되겠습니까? 자, 우리는 교과과정상 지금 뭘 배우고? 수열의 극한을 배우고, 맞니? 그 다음 뭘 배우고? 함수의 극한을 배우고. 지금 다 개판이죠? 원래 이 순서가 맞아요? 미분을 배우고 적분을 배우고 이 순서인데
우리가 수학적인 발견 순서로 따지면 1등이 적분이에요. 알겠죠? 2등이 뭐고요? 미분이고요. 그 다음에 얘네들이 3등이에요. 그러면서 다시 얘네들을 토대로 다시 연구해서 미분 배운 게 4등이고 그걸 토대로 다시 하는 게 5등이거든? 연구 과정이 이렇게.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적분을 배우는데 적분을 제일 처음에 시작한 건 고대 이집트 때 땅 넓이 재려고 만든 게 적분이에요. 맞나요? 그걸 우리는 뭐라고? 정적분과 넓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땅 넓이 구하려고 배운 거예요. 그럼 미분은 누가 연구했는데? 가장 유명한 사람 2명? 뉴턴하고 라이프니츠 2명이란 말이야. 근데 얘네들은 극한의 개념이 머릿속에 있지 않을 때 이 새끼들의 천재적인 생각으로 만들어낸 거예요. 얘네들을 좀 더 수학적으로 명확하게 설명하기 위해서 만들어낸 개념들이 연구가 얘가 되면서 얘를 이용해서 다시 우리는 그래서 이 순서대로 배웁니다. 되겠습니까? 그래서 오늘 우리가 배워야 될 건 도대체 이 극한이 뭐냐? 되겠어요? 이 극한에 대해서 확실하게 배워야 되고 이 극한을 다시 배우지만 수열에 대한 극한을 배우고요. 그 다음에 뭐에 대해서? 함수에 대해서 배웁니다. 그럼 왜 이렇게 배우냐면 수열은 첫째 항, 둘째 항, 셋째 항 점이 점점 뭐 있어요? 떨어져 있죠. 맞죠? 근데 함수는 뭐예요? 그래프가 붙어 있잖아요. 맞죠? 떨어져 있는 거를 먼저 배우고 그거를 맞아 채워서 뭐 붙어 있는 것까지 배우겠다는 얘기입니다. 되겠습니까? 그래서 기호 정립도 해야 되고 개념도 잡아야 되고 되겠어요? 자, 이걸 하기 위해서 제일 먼저 배운 개념이 뭐라고? 무한대와 무한소라고요. 되겠어요? 자, 그러면 우리는 좀 전에 배웠지만 자, 무한대와 무한소 극한 개념 없이 우리가 x 한없이 커지면 얘를 무한대라고 얘기했고 얘는 0에 가깝지만 한없이 가깝지만 0은 아닌 수라고 배웠습니다. 맞죠? 그리고 얘와 얘의 관계는 무슨 관계? 역수 관계예요. 됐어요? 어떻게? 무한대분의 1은 우리는 뭐라고 이야기할 수 있어요? 무한소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자, 기본적인 생각이에요. 자, 우리가 얘를 나중에 또 배울 건데 복잡해지는데 선생님 그럼 무한대 곱하기 무한소 하면 1인가요? 예, 아니에요. 알겠죠? 자, 우리가 얘기했지만 이 숫자들은 다시 한번 얘기했지만 우리가 알고 있는 기본적인 연산에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알겠죠? 그래서 얘가 복잡하고 어려워지면 나중에 얘 구하는 것까지 우리가 배우게 될 거예요. 되겠어요? 자, 그럼 단순하게 무한대분의 1은 그럼 양변을 무한대로 곱하면 되는 거 아니냐고 얘기하지만 그게 아니라고요. 되겠어요? 그래서 우리는 머릿속에 생각하는 거야. 무한대분의 1의 관계는 얘는 어디다? 무한소다. 되겠습니까? 그럼 나중에 이 무한소를 또다시 표현하는 방법들이 존재한단 말이지. 자, 그거를 우리가 할 거고 기본적인 관계는 계속 커지는 것분의 1이라는 건 얼마? 0에 가까워지는 숫자다. 기본적으로. 되겠습니까? 그럼 반대로 무한소분의 1이라는 건 뭐다? 무한대다. 이게 기본적인 머리고 생각을 하고 있어야 됩니다. 되겠습니까? 오케이? 좀 어려워요. 기본적으로 되겠니? 여기까지? 의문이 전혀 생기지 않아? 많이 생겨야 될 텐데. 생길 거예요. 그 생기는 걸 이제 배우면서 조금씩 이제 해 나갈 겁니다. 되겠습니까? 조금 복잡해질 건데. 다시. 우리는 기억하세요. 누구를 기억하라고? y는 x분의 1이라는 녀석의 그래프를 기억하라고. 되겠습니까? x가 점점 커져 나가면 얘 무한대잖아요. 맞죠? 무한대분의 1은 점점 어디에 가까워질 거야? 0에 가까워질 거야 해서 무한소 이렇게 기억하시고요. 되겠습니까? x가 0에 점점 가까워진다는 얘기는 0에 가까워진다는 얘기는 무한소분의 1이잖아요. 맞죠? 얘 가까워지면 함수값은 계속 올라가서 근데 얘 x축하고 y축하고 맞나 안 맞나? 안 만나면 계속 커질 거란 말이야. 맞지? 그러니까 얘는 뭐가 된다? 무한대 이렇게 된다고. 되겠어요? 여기 마이너스 붙이면 얘도 뭐 붙어야 되고 마이너스 붙어야 되고 여기 마이너스 붙으면 여기도 뭐 마이너스 붙어야 되고. 되겠죠? 그래서 가장 기본적인 우리는 오늘 뭐 무한대와 무한소 얘를 적절하게 잘 사용해야 됩니다. 되겠습니까? 자, 그러면 우리는 이제 이 극한을 개념을 생각을 하기 위해서 새로운 기호를 하나 만들었어요. 그게 뭐냐면 리미트예요. 알겠죠? 자, 그러면 우리는 이렇게 볼게요. 어떤 수열이 있는데 얘를 나열하니까 1, 3, 5,
7, 9 이렇게 가잖아요. 맞죠? 그럼 여기 n번째 항 누구를 만들어낼 수 있어? an을 만들어낼 수 있잖아요. 맞죠? an은 얼마가 되죠? 2n-1입니다. 이렇게. 그럼 얘를 지나서도 계속 항은 존재할 겁니다. 맞나요? 이해되니? 그러면 얘가 계속 간다고 하면 마지막은 도대체 뭐가 될까요? 이렇게 궁금한 거야. 이해되니 무슨 말인지? 자, 지금 선생님이 처음에 쓰는 기호를 설명하는 거예요. 자, 다시 어떤 수열을 첫째 항부터 하나하나 다 나열해서 됐습니까? 얘 모두를 관찰을 해서 이해됩니까? 쭉 가면 도대체 마지막은 뭐가 될까요? 묻는 거. 됐나요? 이 기호를 이렇게 써요. LIM 리미트 이렇게 되겠습니까? 그러면 이게 첫 번째 항, 이게 두 번째 항, 이게 세 번째 항이니까 요게 결국 계속 가면 얘는 A 무한대 항이 되겠죠. 우리 무한대 끝이 없는 거라고 했으니까. 맞니? 그럼 N이 어디로 간다고? 무한대로 간다고. 됐어요? 그때 그 수열은 어떤 수열을 이렇게 적는 거지. 되겠습니까? 그러면 우리는 인마의 의미가 지금 어떻게 n 이꼴 얼마부터? 1, 2, 3 차례로 나열하여 수열 전체를 관찰할 때 마지막은 무엇이 될까? 라고 하는 게 요 식의 의미입니다. 되겠습니까? 이해되나요? 오케이? 지금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an이라는 건 n이고 1부터 숫자 하나하나 나열해서 되겠습니까? 그러면 일반항을 지나서 마지막까지 가면 뭐가 될까요? 묻는 거라고. 되겠어? 자, 근데 우리가 맨날 이 문제를 하나하나 나열해서 하기 힘드니까 우리는 결국 뭐 할 거다? 아, 그럼 우리는 여기 얘를 보고 얘를 뭐 하자? 추측하자. 되겠습니까? 우리가 문제를 빨리 풀기 위해서 이렇게 하는 거예요. 누굴 보고? 얘 AN의 모양을 보고 일반항 중간에 있는 얘 모양을 보고 얘를 뭐 하자? 추측하자. 이게 우리의 문제풀이 방법이고요. 되겠습니까? 의미는 이 기호의 의미는 하나 이렇게 보는 거예요. 되겠니? 자, 그럼 우리 생각하는 거야. 그럼 얘 기호를 이제부터 쌤이 이렇게 줄여서 이렇게 쓸 거예요. 이게 리미트예요. 알겠죠? 리미트. 너가 학교 시험 칠 때는 이렇게 쓰면 안 된대. 그냥 일반 쓸 때 이렇게 써도 되는데 n이 무한대로 갈 때 얘는 일반항이 누구예요? 2n-1이란 말이야. 맞지? 그럼 단순하게 우리가 이렇게 생각했어. 무한대를 2를 곱해도 얼마야? 무한대예요. 무한대 하나 빼도 무한대겠죠. 그럼 얘는 결국 뭐예요? 무한대입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됐어요? 그럼 우리는 계속 커져가는 거잖아. 맞지? 그때 우리는 이거를 좀 더 다른 말로 뭐라고? 발산이라는 용어를 붙이는 거예요. 어떠한 특정한 값에 가까워지는 게 아니라 계속 뭐하고? 커져가는 상태니까 용어를 발산이란 말을 붙이는 겁니다. 되겠습니까? 우리는 누구 보고 판단했어요? 내가 수열을 다 보고 판단하는 게 아니라 얘 모양 보고 얘를 뭐 한 거예요? 추측한 거죠. 이해됩니까? 우리는 요 능력을 지금 고등학교 과정은 이 추측하는 방법만 배우는 거예요. 알겠어요? 모든 문제가 다. 뒤에 넘겨가면 얘네들 전부 다 수렴하는지 발산하는지 다 찾으라고 하는데 지금 현재 여기서 봐봐. 일반항 이렇게 적어놓고요. 맞죠? 얘 모양 보고 어디로 수렴하는지 얼마로 수렴하는지 발산하는지 0으로 가는지 이딴 것들을 얘네들을 보고 뭐 하는 거? 추측하는 연습만 배우는 겁니다. 되겠습니까? 얘네들 보고 추측하는 연습을 배우 다 마찬가지예요. 함수의 극한도 마찬가지예요. 원래 그래프 다 그려놓고 확인해야 되고 안에서 찾아야 되지만 식만 보고 우리는 뭐 하는 거? 그 답을 찾아 나가는 연습을 배우는 겁니다.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의 포인트는 수열의 극한 중에 극히 일부분, 아주 일부분만 연습하는 걸 배우는 거예요. 됐어요? 그래서 쉬운 거예요. 알겠죠? 어렵다 생각하지 말고. 자, 그럼 다시 앞으로 되돌아서 좀 이따 또 내용 설명해야 되니까. 자, 그때 만약에 어떤 특정 수열 중에 얘를 했는데 어떤 특정한 값에 가까워지는 경우가 있을 거란 말이야. 맞나요?
특정한 값에 가까워지면 우리는 그 말은 뭐 한다고? 가까워지면 수렴한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되겠어요? 자, 그건 좀 이따 이야기 한번 수렴하는 거 다시 한번 쌤 보여줄 테니까. 자, 됐고요. 자, 여러분들 필기를 요걸 좀 해두세요. 수열 자체에 요 내용을 적어 놓고 여기까지 책에 잘 설명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나중에 많이 틀린 이유가 이 기호의 정의를 제대로 몰라서 틀린 경우가 많으니까 표시를 좀 해두세요. 볼게요. 어떤 수열이 또 있는데 얘는 이름이니까 뭐 신경 안 써도 돼요. 알겠죠? n인데 첫째 항이 1 플러스 1분의 1이에요. 둘째 항은 1 플러스 2분의 1이고요. 셋째 항은 1 플러스 3분의 1이고 넷째 항은 1 플러스 4분의 1이에요. 됐습니까? 그럼 이렇게 쭉 가면 일반항은 인마의 일반항 이렇게 하면 수열 전체를 말하는 겁니다. 알겠죠? 일반항은 뭐가 되죠? 그러면 1 플러스 n분의 1이고 얘가 계속 가겠죠. 맞죠? 그럼 얘 마지막은 도대체 어디에 가까워질까? 뭐가 될까? 궁금한 거예요. 됐습니까? 그럼 얘 기호를 우리는 어떻게 쓴다고? 리미트 n이 어디로 갈 때? 무한대로 갈 때 an 이렇게 쓴다고요. 일반항은 항상 적어서. 우리 얘 모양을 보고 뭐 한다고? 판단을 한다고, 추측을 한다고요. 되겠습니까? 그럼 얘는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얼마? 1 플러스 얼마? n분의 1이에요. 됐습니까? 그럼 잘 봐. 자, 여기서 우리가 이제 하나 이제 하는 게 n이 무한대로 가고 있는 상황에 1은 변하지 않을 겁니다. 되겠습니까? 근데 n 플러스 1은 어디에 가까워져요? 0에 가까워집니다. 맞죠? 하지만 0은 아니에요. 자, 그러면 우린 얘기하지만 얘는 0에 가까워진다의 개념이니까 사실은 1은 변함없는 거고요. 맞죠? 여기에다가 무한소의 개념이 더해지는 겁니다. 맞습니까? 얼마인지 모르겠지만 이게 진짜 값이라고. 맞아요? 근데 우리는 얘 마지막에 최종 답을 적을 때는 얘가 결국은 어디에 가까워지려고 하느냐라고 하는 그 값을 우리는 이제 보통 뭐라고? 극한값이라고 이야기해요. 즉 어딜 향해서 목표를 향해서 가느냐. 되겠습니까? 그러면 얘는 결국은 1에다가 0에 가까운 수를 아무리 더해봤자 계속 더하면 결국 우리는 생각해봐. 여기 숫자 1이 있는데 여기 숫자 1을 나타내는 점이 하나 있을 거란 말이야. 맞지? 1에다가 아주 그 작은 숫자를 더하면 여기에 가까워지겠죠. 0 바로 옆에 값. 이해됩니까? 그럼 결국은 나는 어딜 향해 가는 거예요? 1을 향해서 가는 거란 말이야. 이해되니? 그래서 여기 1 요렇게 적어요. 됐습니까? 그러면 우리 마지막 답을 적을 때 뭐라고? 극한값은 얼마다? 1입니다. 되겠습니까? 요렇게 얘기하는 거라고. 되겠니? 자, 근데 쌤이 하나 더 적어볼게요. 그러면 어떤 수열이 있는데 얘는 이렇게 적어요. 1, 1, 1, 1, 1. 자, 첫 장도 1이고 둘 장도 1이고 셋 장도 1이고 넷 장도 1이고 다 1이에요. 그럼 얘 일반항은 뭐예요? 1이겠죠? 맞나? 그럼 계속 가면 얘는 어딜 향해서 갈 거야? 1을 향해서 갈 거란 말이야. 맞지? 그럼 나는 얘를 적을 때 리미트 똑같이 n이 무한대로 갈 때 누구 적어? bn을 적는데 그러면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얘는 얼마? 1이고요. 얘는 똑같이 극값 얼마를 적어야 돼요? 1을 적어야 됩니다. 맞습니까? 근데 이 1과 이 1은 분명히 차이가 나죠. 맞죠? 어떤 차이예요? 얘는 1을 향해서 간다는 의미고요. 얘는 이미 1에 도착해서 완성된 형태입니다. 이해됩니까? 그래서 우리는 극한값을 종류를 두 개 나눌 거예요. 극한값은 종류가 두 개입니다. 뭐라고요? 이거 안 쓰는 용어예요. 쌤만 쓰는 용어예요. 알겠죠? 목표가 되는 극한값이 있고 이미 도착을 해서 오는 극한값이 있습니다. 알겠습니까? 이 두 개의 차이점을 여러분들이 알아두셔야 돼요. 알겠죠? 되겠니? 그리고 얘를 쓸 수 없기 때문에 우리는 어딜 향해서 간다 얘를 쓴 거지만 얘가 실제 값이라고요. 이해됩니까? 얘들 되겠어요? 그럼 이거를 여러분들이 머릿속에 잘 넣어야 되고 마지막 답은 얘를 적지만 되겠니? 그러면 우리가 나중에 합성함수의 극한을 배우게 된단 말이야?
그렇게 되면 반드시 중간 과정에 답이 도출된 게 아니니까 중간 과정에 누굴 써야 돼요? 얘를 써야 돼요. 알겠죠? 지금 당장 보여줄 수 없으니까 일단은 이렇게 정리 먼저 할게요. 알겠죠? 그냥 이해하세요. 자, 극한값은 답에 도출하는 과정이 두 개라고. 뭐가 되는 거? 목표가 되는 것과 뭐가 되는 거? 도착이 되는 거 두 가지. 되겠습니까? 그거를 확실하게 구별하고 목표가 되는 녀석은 마지막에 답은 극한값은 1이에요. 1을 향해서 갈 거니까. 맞니? 하지만 중간에 실제 값은 얘란 말이야. 근데 우린 얘를 적지 않고 마지막에 답은 얼마를 적어요? 1을 적어요. 그래서 얘도 1이고 얘도 1인데 분명히 차이가 존재하고 그 차이로 인해서 합성함수나 이런 문제들이 발생한단 말이에요. 여러분 잘 틀린 이유가 되겠죠? 그래서 우린 요거 두 가지 먼저 개념 좀 이해 다르게 볼게요. 그래서 극한값은 종류가 몇 개다? 두 개. 목표가 되는 녀석과 뭐가 되는 거? 도착이 되는 녀석. 됐습니까? 오케이? 그럼 수열의 극한은 이런 경우 그리고 함수의 극한도 이런 경우를 제외한 나머지는 대부분 다 뭐예요? 저 목표가 됩니다. 알겠죠? 목표가 되는 거고 도착은 특별한 경우들이니까. 되겠니? 여기까지 따라와요? 정리 좀 할게요. 필기 좀 하세요. 얘가 만약에 극한값이 존재한다라고 이야기하면 자, 리미트 an에 극한값이 존재해요. 그 값이 알파라고 합시다. 됐습니까? 즉 알파를 향해서 가든 알파에 도착해 있든 상관없어요. 알겠죠? 우리는 알고 있는 건 얘가 얘라는 것만 알아요. 마지막이. 됐습니까? 그럼 내가 이렇게 물어요.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a2n은 뭘까요? 이렇게 물어. 이마의 의미는 뭐죠? n이 얼마부터 대입한다고? 1부터 대입한다고. 그럼 a2, a4, a6 이렇게 되는 거죠. 맞죠? 얘네들을 보고 누구? a2n이라는 항의를 거쳐서 마지막까지 가는 거란 말이야. 맞지? 그럼 얘는 뭔데요? a1, a2, a3, a4 쭉 다 해서 an을 거쳐서 가는 거니까 얘는 항 전체를 다 보고 이야기하는 거죠. 맞죠? 근데 얘는 누구만 보고 얘기하는 거야? 짝수만 뽑아서 보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해됩니까? 그럼 잘 생각해봐. 전체를 봤더니 이 새끼가 코끼리야. 근데 일부를 봤더니 이 새끼가 쥐야. 가능해 불가능해? 불가능하죠. 맞죠? 야, 전체를 봤더니 저 새끼 분명히 코끼리거든? 근데 가까이서 봤더니 이 새끼가 고양이야. 이런 경우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이해됩니까? 무슨 말인지? 그러니까 얘를 전체를 보고 내가 얘라고 하면 얘는 얼마예요? 여전히? 알파입니다. 되겠습니까? 이해돼요? 무슨 말인지? 근데 우리가 거꾸로 얘가 알파인데 얘는 얼마일까요? 이렇게 묻는 문제가 있단 말이야. 맞지? 그럼 얘는 뭐만 본 거예요? 일부만 본 거예요. 그 수열 전체 중에. 맞니? 근데 그러니까 우리가 아주 가까이 확대해서 묻은 거를 본 거예요. 멀리서 보면 내가 제일 처음에 예상했던 것과 뭐 할 수 있어? 다를 수 있다는 거지. 맞지? 털 보고 이 새끼 고양이인 줄 알았는데 가까이서 보니까 멀리서 보니까 이 새끼 호랑이야. 틀린 거잖아요. 맞죠? 이해됩니까? 무슨 말인지? 그래서 우린 얘기하는데 자, 전체를 보고 그 일부를 추론하는 건 가능한 얘기입니다. 되겠습니까? 근데 일부를 보고 전체를 예측하는 건 가능하다, 불가능하다? 불가능합니다. 되겠습니까? 우린 이렇게 보는 거예요. 가장 대표적인 걸 예를 들면 어떤 수열이 있는데 얘가 0, 1, 0, 1, 0, 1 이렇게 가는 거예요. 자, 그럼 0, 1, 0, 1, 0, 1 계속 가면 내가 얘 마지막은 얼마입니다. 얘기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0일 수도 있고 1일 수도 있잖아요. 맞죠? 그럼 얘는 우리는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특정한 값에 가까워지지 않으니까 뭐라고? 발산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맞나요? 즉 리미트 an은 뭐예요? 발산이에요. 자, 얘들아 이제 n 무한대로 가는 거 항상 n 무한대로 갈 거니까 얘 생략할 거예요. 나는 얘 기호만 이렇게 쓸 겁니다. 알겠죠? 여러분 이해하세요? 근데 리미트 a2n은 얼마예요? 짝수만 보면 얘 1이죠. 맞죠? 이해됩니까? 즉 짝수만 보면 1인데 전체는 발산이에요. 난 얘를 예측할 수 있어? 없어?
없습니다. 되겠습니까? 우리는 머릿속에 이제 나중에 쌤이 지금 얘기하지만 지금 처음에 제대로 해놓으면 나중에 문제는 그냥 말 그대로 기술적인 거, 테크닉적인 거니까 답은 다 그냥 나와요. 알겠죠? 그러니까 자 우리 다시 한번 봅니다. 전체를 보고 일부를 추측한다고 해도 되고 일부를 답을 낸다고 해도 되고 상관없습니다. 알겠죠? 얘는 가능해요. 하지만 일부를 보고 내가 전체를 예측하는 건 가능하다 불가능하다? 불가능하다. 여러분들이 제일 많이 틀리는 거고 되겠습니까? 그러면 쌤이 또 이렇게도 한번 해볼게요. 자 리미트 an이 알파예요. 수렴합니다. 됐습니까? 그럼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a n 플러스 4예요. 됐습니까? 그럼 얘는 얼마일까요? 얘도 알파가 돼야 되겠죠. 맞죠? 왜냐면 얘는 어떻게 하는 거야? 1 집어넣으면 얼마부터? A5, A6, A7 이렇게 가는 거잖아. 맞지? 그럼 앞에 항 4개 안 보고 나머지는 다 뭐 한 거예요? 다 본 거예요. 맞죠? 앞에 꼴랑 4개 안 받고 요것만 봤으니까 우리는 뭐 한다고? 요렇게 알파로 간다고 얘기할 수 있다 없다? 있다라고. 되겠습니까? 자 전체의 알파인데 얘 안 보고 요것만 봐도 일부만 보는 거잖아요. 맞죠? 그래도 여전히 뭐라고 얘기할 수 있다고? 알파라고 얘기할 수 있다고. 되겠니? 그래서 포인트는 이거예요. 전체가 주어져 있으면 일부는 무조건 답이 나옵니다. 하지만 일부로 보고 전체는 얘기할 수 있다 없다? 없다. 되겠어요? 자 그러면 저 뒤에 나오는 내용인데 이제 이렇게 한번 해볼게요. 자 우리가 이제 급수를 리미트 SN이라고 이야기하거든. 합을 계속 하는 거야. 첫째 항, 둘째 항, 셋째 항까지 계속 더하고 무한대 항까지 계속 더하는 거예요. 알겠죠? 얘를 우리는 다른 말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급수라고 이야기해요. 나중에 배울 거예요. 그럼 얘가 이상하죠? 맞죠? 계속 쉘이 더했는데 이 새끼가 특정한 값에 가까워진대. 됐니? 그러면 나는 이 식에 의해서 리미트 n이 무한대로 할 때 sn-1도 뭐가 될까요? 알파가 되겠죠. 얘들아 되겠니? 그리고 우리는 sn 빼기 sn-1을 뭐라고 뒀어요? an이라고 이야기하잖아요. 맞죠? 얘들아 맞니? 그러면 이렇게 가는 거야. 아 리미트 sn 빼기 리미트 sn-1은 아직 안 배웠지만 리미트의 성질에 의해서 리미트 이렇게 한꺼번에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됐나요? 근데 얘가 얘에서 빼면 알파에서 알파 빼는 거니까 얘가 얼만데? 0이고 얘가 얼마예요? 0이에요. 맞니? 그럼 얘가 누구라고 했는데? 우린 an이라고 했으면 리미트 an은 얼마다? 0이다. 이딴 식 이렇게 만들어 나가는 과정들이 저 뒤에 나오는 것들이에요. 되겠어요? 그럼 얘기할 때 선생님 얘가 알파면 얘가 알파인 게 왜 알파인지 설명할 수 있어야 돼요. 알겠습니까? 그리고 앞에 배웠던 얘 공식 써요 안 써요? 쓰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리미트의 성질에 의해서 합쳐질 수 있고 마지막 도출. 그래서 리미트 SN이 즉 급수가 수렴하면 리미트 AN은 뭐가 되더라? 0이 되더라는 새로운 명제를 우리가 만들어내는 거죠. 되겠습니까? 자, 우리 좀 이따 나중에 얘기하겠지만 자, 우리 고등학교 과정에서 증명을 하지 않고 있는 그대로 받아들인다라는 단원이 극한 단원이에요. 왜? 입실론 델타를 이용해서 설명해야 돼. 입실론 델타 방법은 여러분들이 설명할 수 없어요. 그래서 고등학교 과정은 지금 있는 그대로 이렇게 감각적으로 그냥 받아들일 수밖에 없습니다. 되겠습니까? 안타깝지만 나중에 또 한번 보여줄 거고. 그럼 책에서 정리하면 자 아까 전에 우리 전체 일부 그거 안 적었지? 맞니? 필기 안 했잖아. 맞지? 자 그러면 우리는 전체를 보고 일부를 추측하는 건 가능입니다. 맞나요? 오케이? 근데 일부를 보고 전체를 예측하는 건 불가능입니다. 필기해 주세요. 알겠죠? 수열이 수렴한다. 이런 얘기는 어떤 의미냐면 수열 AN에서 n이 한없이 커질 때 리미트 AN 하고 있어요.
누가 되고 있어? 리미트 an이 되겠습니까? 그 일반항 an의 값이 일정한 알파에 한없이 뭐지거나 가까워지거나 도착하거나 상관없습니다. 알겠죠? 그랬을 때 그걸 우리는 뭐 한다고 얘기해요? 수렴한다고 이야기합니다. 되겠습니까? 그럼 일반적으로 우리가 배웠던 등차 수열, 등비 수열 대부분은 뭐 한다? 수렴하지 않습니다. 알겠죠? 생각해봐. 등차 수열 계속 무한대로 가거나 혹은 계속 작아지면 마이너스 무한대로 갈 거 아니야, 맞지? 공비가 2야. 계속 커질 거 아니야, 맞지? 공비가 마이너스 3이야. 밑으로 갔다 위로 갔다 왔다 갔다 할 거란 말이야. 대부분은 전부 다 뭐예요? 발산합니다. 그 중에 아주 일부 수렴하는 특수한 것들만 가지고 와서 우리가 공부를 할 거예요. 되겠어요? 수렴한다고 얘기하고 그때 만약에 모든 항이 상수면 얘는 이미 도착한 거잖아요. 맞죠? 얘는 가까워지는 거 이렇게 상수항 나눠서 이야기하는데 얘는 그래서 우리는 목표라고 할 수 있고 얘는 뭐라고? 내 기준으로 수업을 할 때는 도착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되겠습니까? 자, 그래서 극한은 어떤 특정에서 가까워지거나 도착해서 오거나 상관없습니다. 그런 경우를 우리는 전부 다 뭐라고? 수렴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되겠습니까? 책에 뭐 그림으로 문제 풀으라고 되어 있는 문제들인데 자, 이런 거예요. 자, 일반항 AN이 자, 2분의 1, 3분의 2, 4분의 5, 5분의 4 뭐 이렇게 쭉 가는데 4분의 3, 5분의 4 이렇게 쭉 가는데 얘 그림을 쭉 그려보니까 쭉 해서 어디에 가까워지더라? 1에 가까워지더라 이렇게 된다는 거죠. 되겠습니까? 우리 좀 이따 배울 거고 마이너스 1, 2분의 1, 마이너스 3분의 4분의 1 쭉 하니까 얘가 점점 해서 어디? 0에 가까워지더라. 특별한 함수죠. 맞죠? 그냥 등차예요? 등비예요? 아무것도 아닙니다. 되겠습니까? 갑자기 이때까지 등차 등비 배웠는데 갑자기 대도 안 한 이런 거 만들어내면서 이제 수렴하는 거 찾는 거예요. 근데 수렴하는 게 많지 않으니까 특별한 거니까 이렇게 배우는 겁니다. 나중에 이렇게 요 답을 그래프로 하는 게 아니라 바로 찾는 방법들을 우리가 뭐 할 거예요? 배울 겁니다. 되겠습니까? 자, 그 다음 발산이라고 이야기했는데 자, 얘들아 수렴은 솔직히 말해서 쉽습니다. 문제는 뭐냐면 발산이에요. 알겠죠? 자, 문제는 발산인데 이게 항 전체로 봤을 때 계속 커져 나가는 거 혹은 계속 작아지는 거 이런 발산은 쉬운 발산이에요. 그 중에서 일부를 뽑아내면 수렴하는 방향도 있고 이런 것들이 이제 좀 문제가 되는 발산들이에요. 알겠죠? 그래서 나눌 때 기본적으로 이렇게 나누어요. 그냥 무한대로 발산. 숫자가 그냥 계속해서 무한대로 커지는 거야. 2, 4, 6, 8, 10 등차수를 하면 계속 커지잖아요. 맞죠? 무한대로 발산. 그 다음에 마이너스 무한대로 발산. 이런 게 있어요. 됐죠? 그 다음에 진동적 발산이라는 게 있어요. 자, 진동적 발산도 진동 폭이 글자 이쁘게 쓰자. 성격이 급해가지고 진동의 폭이 일정한 수열도 있고 진동의 폭이 증가하는 수열도 있습니다. 되겠습니까? 크게 이렇게 몇 가지? 세 가지 이렇게 나누고요. 그냥 규칙성 없는 발산도 있어요. 알겠죠? 되게 다양한데 문제는 우리는 이런 발산 중에서 하나만 더 일부는 수렴하지만 요 안에 있는 것도 포함되는 거예요. 알겠죠? 일부는 수렴하지만 전체를 보면 발산하는 수열이 우리에게 머리 아픈 수열이에요. 됐어요? 무슨 말이냐면 0, 1, 0, 2, 0, 3, 0, 4 이렇게 가요. 얘로 보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맞죠? 이해됩니까? 근데 내가 첫째 항, 셋째 항, 홀수항만 떼내면 얘는 뭐예요? 수렴하죠. 맞죠? 즉 일부 꺼내면 뭐하고? 수렴하는데 전체를 보면 뭐하는 거? 발산하는 거. 되겠습니까? 오케이. 자, 그 다음 우리 아까 전에 요 그림 한번 봤는데
수렴하는 것도 특정한 값에 그냥 가까워지는 게 있고 얘는 이렇게 가잖아요. 맞죠? 점점 가까워지잖아요. 맞죠? 얘를 우리는 뭐라고 이야기하면 진동적 수렴이라고 이야기하거든. 근데 진동적 수렴은 그닥 어렵지 않아서 굳이 쌤이 안 하고 넘어갔는데 나중에 필요하면 다시 한번 얘기할게요. 알겠죠? 자, 우리는 뭘 잘해야 된다고? 발산을 잘해야 된다고. 됐습니까? 이거보다 더 다양하게 더 열심히 우리 만들어낼 수 있는데 진동의 폭이 일정한 거 01, 01, 01, 01 이런 것도 있을 거고 그럼 진동의 폭이 얘는 01, 02, 03, 04 이렇게 가는 거예요. 진동의 폭이 점점 뭐 하는 거야? 증가하는 거 이런 것도 있을 거고 됐습니까? 규칙성이 없는 것도 있을 거고 근데 이런 것들 다 통틀어서 우리 얘기했을 때 1분을 수렴하는데 전체를 보면 발산하는 이 수열이 제일 어려운 수열이고 복잡한 수열입니다. 되겠습니까? 우린 이런 것들에 대해서 좀 나중에 여러분들이 모의고사를 풀잖아요. 맞죠? 개념 원리니까 얘네들이 많지 않게 나와요. 근데 우리가 조금만 어려운 문제집을 풀잖아요? 그럼 얘 갖고 지금 전부 다 장난치는 거예요. 애들 정신 못 차리게끔. 그런 것들 얘를 나중에 프린트물을 통해서 다시 한번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되겠죠? 그리고 여러분들이 이제 수열의 발산을 잘 하려고 하면 뭘 공부하냐면 고등학교 1학년 하 과정에 집합과 명제 배웠잖아요. 맞죠? 명제를 잘 하셔야 돼요. 명제 공부를 한번 하고 필요조건, 충분조건, 필요충분조건에 대해서 확실하게 좀 알아야지 얘네들이 좀 더 쉬워질 겁니다. 나중에 한번 더 얘기하겠지만 자, 그래서 이 책에는 간단하게 양의 무한대로 발산, 음의 무한대로 발산 이렇게 해서 쭉 나오잖아요. 맞죠? 무한대 기호도 쓰고요. 자, 그래서 뭐 무한대, 양의 무한대, 뭐 음의 무한대, 그 다음에 진동력 발산 폭이 점점 커지는 겁니다. 되겠습니까? 뭐 이런 것들이 이제 자주 나올 거예요. 그래서 전체 정리하면 극하가 알파를 갖는다는 얘기는 도착하거나 혹은 목표가 되는 녀석 그리고 나머지 뭐 이렇게 돼 있는데 발산은 이거보다 종류가 훨씬 더 많다는 거 기억해 두시고요. 알겠죠? 그래서 발산은 요거 추가해서 몇 개를 좀 더 적어 놓으세요. 알겠죠? 우리는 요런 내용들이 훨씬 더 중요한 겁니다. 되겠습니까? 자, 그러면 나중에 요거 문제 푸는 거랑 이런 거 좀 한번 해볼게요. 일단 오늘 요번 타임은 여기까지 할게요.